예, 안녕하세요. 백구소녀입니다. 오늘은요, 또 이제 자격증을 하나 땄거든요. 여기 보이나? AI 900이라는 자격증을 따왔어요. 여기 잘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.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. 이게 클라우드죠?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데, 일본에서는 이걸 아주르라고 부릅니다. 어쨌거나, 거기에 있는 AI 펀더멘탈. 이라는 그 기초 자격증이에요. 이게 AI 900이라는 게. 그거를 제가 뭐 결과는 패스, 합격했다는 거죠. 이 합격 점수가 700점이 넘으면 되는 건데 제가 763점이에요. 그리고 아마 그 만점이 1000점인가 990점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70%를 넘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한 거죠. 어쨌거나 뭐 합격했으면 되는 거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왜 AI 900이라는 자격증, 이 AI 관련 기초 자격증을 따왔느냐? 음, 왜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기출문제 얘기를 해볼게요. 어떻게 시험을 보는가. 이 자격증은요, 그 선택식이고, 문제는 한 50개가 안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47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. 45분 막 이래요. 예. 근데, 그리고 시험은요, 그 영어 문제 있고, 일본어도 볼 수 있고, 다른 언어, 한국어도 포함해가지고, 자기 나라 언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쓰고 싶은 언어를. 예,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가요, 뭐 이것도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는 시험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뭐 자기가 선택한 언어로 나옵니다. 사전에 신청할 때 선택했던 언어로 나옵니다. 아유, 목이 타네. 시험 방법은요, 이거 뭐 덤프라고 하죠. 그 기출 문제. 그러니까 AI 900 덤프 해서 이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PDF 같은 게 많이 나와요. 그거를 찾아서 이제 공부하고,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고 뭐 외우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예. 전체 공부 시간은 제가 50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예, 이거는 솔직히 이 막연히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문제를 들여다보면요,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솔직히 기초라고 할 만한 시험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이 700점을 넘으면 되는 거죠. 700점 넘으면 되는데 저는 한 760점 나왔고, 전체 시험 문제는 47문제 정도 됐습니다. 47문제. 제가 시험을 신주쿠에서 많이 보거든요. 요 시험 센터가 그 인터넷에서 신청할 때 그 편한 대로 고를 수 있어요.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 근처에 시험장이 제일 많아요. 예, 그래서 좀 봤습니다. 예, 그래서 왜 이걸 받느냐?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화살표를 보세요.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,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뭐 1년차, 2년차, 뭐 10년차 이렇게 가겠죠. 이게 예전에는 일하면 월급이 이렇게 쭉쭉 올랐는데 언젠가부터요, 월급이 이제 생각만큼 안 올라요. 예. 한때는 진짜 뭐 100만 원씩 올랐거든요. 예. 그 회사를 안 옮겨도 같은 회사 안에서도 1년 있다가 100만 원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. 그런데 요즘 2년 사이에는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오르는 거예요. 1년 사이에. 예. 그러니까 예전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.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. 뭐 아예 이렇게 올라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. 예. 근데 제 바람처럼 막 흘러가지 않으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. 그럼 저는 이제 월급을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뭐 회사가 일이 잘 되면, 또 제가 일을 잘하면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, 하던 일을 똑같이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연찮게 월급이 확 오른다, 이건 거의 없거든요. 이런 일은. 그럼 제가 또 뭘 해야겠죠. 제가 뭔가를 해야겠죠. 이제는 뭐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은 다른 기술을 또 배우는 거예요. 예. 근데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 회사에 더 있을 것 같아요. 최소한. 예. 5년 정도, 그러니까 이제 4년 되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. 예. 상황이 그래요. 그럼 뭘 배울까? 이제 몇 개 자격증을 놓고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시장이 덜 성숙됐다라는 거예요. 지금 막 이제 앞으로 커질 시장이라는 거죠. AI가. 예. 그러면은 이젠 지금 좀 공부를 어떻게 좀 해놓으면은 잘 되지 않을까? 뭔가 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? 예. 뭐 모르는 일이지. 사람 일은 모르는데. 예. 그래도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려고 지금 이제 기초 자격증을 따고 이제 회사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. 뭐 어떻게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게 없을까?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예. 그런 거죠. 뭐. 그래요.
뭐 다른 이야기를 더 할 게 없을까? 아,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죠. 그러면서 이제 또 저금리 한다 그러죠. 예, 저금리.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가 늘어나겠네. 그렇죠. 투자가 늘고, 예, 그러면 이제 또 주식이 오르겠죠. 예, 대신 물가도 오르겠네요.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? 여러분 그 일본에서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일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가진 돈이 없으시더라도 무조건 증권 계좌를 만드세요. 증권 계좌. 이걸 꼭 만드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월급 주는 그 은행 계좌 있잖아요. 은행. 월급 입금되는 은행 계좌 그 월급 통장 만드는 그 은행의 그 계좌는요. 그건 자동으로 거의 자동이라고 해야 되냐? 당연히 만들어줘요 회사에서. 왜냐면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매달 입금을 해야 되니까 그 은행 통장은 당연히 만들어 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내가 증권을 뭐 투자를 할 건지 뭐 FX를 할 건지 코인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증권 계좌만큼은 꼭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. 왜냐면은 이 정책이 바뀌고 아니면 코로나 때 갑자기 그때 돈 많이 풀었었잖아요. 그럴 기회가 있을 때요. 이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놓쳐요. 타이밍을. 예.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. 그리고 이 니사 같은 것도 꼭 들어가세요. 니사.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돈도 얼마 없는데 무슨 투자야 그냥 그 증권도 주식도 얼마 오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코로나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했으니까.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. 이런 거 무슨 니사 잡지 같은 거 사가지고 뭐 보면 이것저것 뭐 써 있는데 금액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막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니사 가입도 해서 보니까는 제가 니사에 넣은 돈 그게 수익이 한 30% 나왔더라고요. 좋죠.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증권 같은 것도 요즘에 좀 좋잖아요. 그것도 한 20% 올랐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좋고 월급 잘 모으는 것도 좋지만은 월급 모아봤자 일본에서 금리가 되게 적거든요. 금리 얼마 안 되니까 꼭 이제 증권 계좌 같은데 니사 같은데 넣으시면 좋습니다. 뭐 되게 뭐 리스크에 따라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S&P 500에 뭐 20년 동안 넣어놓으면 뭐 7배가 된다, 10배가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.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예.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계좌는 꼭 만드세요. 예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.